노스카나게를 여드름 흉터에 바르면 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쓰고 계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집에서 여드름 연고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드름 연고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연고를 써봐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딱 맞는 여드름 연고가 무엇인지,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은 물론이고 여드름 자국과 흉터에는 어떤 연고를 써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드름 연고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드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드름은 일정한 상태로 멈춰있는 피부 질환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병변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각 진행 단계마다 사용하기 적합한 여드름 연고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여드름 연고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여드름 상태에 맞지 않는 연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드름은 처음에 피지가 뭉쳐 형성된 작은 좁쌀 덩어리로 시작합니다. 색상에 따라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라 부르며 이중 화이트헤드를 일반적으로 좁쌀 여드름이라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병변이 점차 커지며 피부 밖으로 돌출되고 주변이 붉어지면서 미세한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는 피지를 좋아하는 여드름균이 증식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드름균이 증식함과 동시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염증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몰려들면서 병변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 단계를 화농성 또는 염증성 여드름이라 부르죠. 곪은 염증 물질과 여드름균이 모공 밖으로 배출이 된 후에는 염증 반응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여드름도 가라앉는데요. 염증 세포들은 사라져도 염증 과정에서 증식된 모세의 혈관은 한동안 남아 붉은 흔적, 즉 여드름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붉은 흔적이 사라지면서 염증 반응 시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면서 검은 색소 침착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병변은 여드름 발생 과정 중 염증 반응이 심하게 생겨 진피 조직이 파괴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파괴된 조직이 회복 과정에서 완벽하게 재건되지 못하여 폐인 형태로 자리 잡기도 하죠. 이를 위축성 여드름 흉터라 부르고요. 반대로 회복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비후성 여드름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여드름이란 좁쌀 여드름으로 시작하여 화농성 여드름, 또 붉은 또는 검은 여드름 자국으로 이어지며 그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위축성 또는 비후성 흉터로 발전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작용하는 세포의 종류, 구성 물질, 생물학적 반응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각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여드름 연고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모공 안에 피지가 덩어리를 이루며 박혀있는 형태로 모공의 출구가 막혀 피지가 쉽게 축적되는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질을 제거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피지가 뭉치지 않도록 잘 녹여주는 성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대표적인 추천 성분으로는 살리실산과 레티노이드가 있습니다. 레크린 겔은 살리실산 2%를 함유한 일반 의약품인데요. 가볍게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 얼굴 전체를 뒤엎을 정도의 심한 좁쌀 여드름보다는 코나 나비존 주변으로 가끔씩 올라오는 정도의 좁쌀 여드름에 사용하기 좋고요. 블랙헤드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레티노이드는 더 강력한 성분인데요. 비타민 A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트리파로텐 등 다양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연고로는 스티바 A 크림, 디페린 겔 크림, 아크리프 크림이 있고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요. 레티노이드는 화농성 여드름에도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하여 피부 재생을 돕는 작용 기전상 좁쌀 여드름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산재된 심한 형태의 좁쌀 여드름 또는 거기에 소량의 화농성 여드름이 섞인 여드름에 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변이 붉게 튀어나오고 고름이 생기면서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적인 연고를 발라야만 하죠. 이 시기의 여드름은 여드름균과 염증 반응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을 제거하기 위한 항균 성분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성분이 중요합니다. 에크논 크림은 항염 작용을 하는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항균 작용을 하는 이소프로필 메틸 페놀을 주성분으로 하여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본 연고입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인 만큼
효과가 강력하진 않아 초기에 크기가 작은 화농성 여드름에 적합하고요. 크기가 크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발전된 화농성 여드름에는 바로 뒤이어 설명드릴 제품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항생제 중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크레오신 T나 나디플록사신 성분의 나딕사 연고입니다. 크레오신 T는 알코올 함량이 높아 바르고 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어 평소 기름기가 많은 피부에 추천을 드리고요. 나딕사 연고는 여드름균뿐만 아니라 포도상규균을 죽이는 특징이 있어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이 혼재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광범위 항균제인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복합 성분으로 첨가한 듀악겔이나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아다팔렌 성분으로 구성된 에피듀오벨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여드름 연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나 그만큼 피부 자극도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준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지나가고 남은 붉은 여드름 자국에는 여드름 연고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여드름균도 제거되고 염증 반응도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남은 붉은 자국은 일시적으로 증식된 모세혈관에 의한 것으로 이 모세혈관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사실 의학적으로 이 붉은 자국이 사라지는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연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드름 자국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되어 이 붉은 여드름 자국이 다시 검은 자국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붉은 자국만 해도 사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검은 자국으로 바뀌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색소 침착 반응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크림 사용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여드름이 다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남아있다면 모세혈관 증식이 지속되어 붉은 자국이 더 진해지고 오래 남을 수 있겠죠. 따라서 염증 반응을 빠르게 종결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기 위해 EGF, PDRN, 병풀 추출물,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재생 성분이 포함된 재생크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항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멜라닌 생성 억제를 통해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요. 다만 재생크림의 대부분은 보습 효과를 위해 상당히 기름진 제형으로 되어 있어 잘못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겔 타입이나 부드러운 로션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된 세비타비겔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 연고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이 여드름 흉터 연고를 이미 형성된 흉터에 바르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여드름이 흉터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여드름 자국에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흉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여드름 자국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일반적으로 심한 염증 반응을 겪었던 여드름 자국은 피부를 만져보면 살짝 패인 느낌이 들거나 주변 피부보다 말랑하고 얇아진 느낌이 나는데요. 이러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성 흉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미리 여드름 흉터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여드름 흉터 연고로는 노스카나 겔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노스카나 겔은 여드름 흉터에 사용을 허가받았지만 사실 위축성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연구가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같은 과도한 흉터 형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성 흉터가 잘 생기는 뺨이나 관자보다는 비후성 흉터가 잘 생기는 턱 라인이나 가슴 부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완성된 여드름 흉터의 연고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흉터 조직이 완전히 자리 잡아 조직의 성장과 재생이 멈춘 상태에서는 어떤 연고를 바르더라도 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여드름 흉터 연고는 이 흉터가 이미 완성된 후가 아니라 흉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행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여드름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지나간 후 자국이나 흉터로 진행된 단계에서는 사용할 만한 연고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드름 치료의 핵심은 조기에, 즉 여드름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연고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여드름 연고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여드름 연고를 쓰는 모습을 막상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름 연고마다 정해진 도포 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루 2번 발라야 하는 연고를 귀찮아서 한 번만 바르거나 건너뛰는 날이 많다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항생제 성분의 연고는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사용 횟수를 철저히 지키고 병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드름은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하나의 성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연고를 병행하거나 여러 활성 성분이 함유된 복합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특히 항생제 단일 성분 연고는 내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벤조일 퍼옥사이드나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이는 미국 및 유럽 피부과학회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사용할 경우 자극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부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드름 연고는 어느 정도 자극이 있습니다. 특히 레티노이드 계열은 초기 사용 시 피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효과를 보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은 피하고 소량부터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사용 횟수와 용량을 늘리다 보면 점점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은 여드름 연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드름 연고가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치료 속도보다 여드름 발생 속도나 악화 속도가 더 빠르면 연고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이 경우 연고를 바꿔보거나 화장품을 바꾸는 등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고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연고를 여드름 흉터에 사용하거나 반대로 여드름 흉터 연고를 여드름 병변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각각의 연고는 적응증과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드름 흉터 연고에는 보습과 재생 목적으로 오일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이 여드름이 아직 남아있는 피부에 노출되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드름 흉터 연고는 여드름이 완전히 가라앉은 부위에만 흉터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어떤 여드름 연고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달라지므로 모든 여드름에 동일한 연고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단정짓기 전에 내 여드름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연고를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